안녕하세요. 저는 Git 브랜치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안도입니다. 저는 원래 Git 브랜치에 관한 주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PR 하는 거 보고 좀 여러 크루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Gi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브랜치와 머지를 중점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우한테크 코스는 Git을 기반으로 모든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Git, add, push, 뭐 PR, 머지 이런 걸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토요일 날까지 뭐 됐는데 컴플리트 해결하느라 PR 못 보냈다. 또는 뭐 이거 되는데 왜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Git을 왜 쓰는지 그리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Git을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일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Git은 되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버전 컨트롤 그리고 뭐 브랜칭 그리고 협업 도구라고 알고 있는데 다들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쓰라고 만든 건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을 텐데 그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Git이 뭐가 좋은지. 먼저 버전 컨트롤이 장점이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주고 파워풀 브랜칭처럼 브랜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버전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레포트를 쓰거나 무슨 작업을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파이널, 그 다음에 수정하고 파이널, 진짜 파이널, 리얼 파이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파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아한 파일이 파이널, 파이널 수정, 파이널 수정 파이널 하다가 결국에 사직서 쓰게 돼요. 이게 그 선형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저번에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제목만 바꿔주세요 하면 여기 있는 것도 찾아야 되고 이 중에서 뭐 했더라? 하면 또 찾아야 되고 이거랑 이제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되고 하기 싫어지고 이제 퇴사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오신 건가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여기로 오신 거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들을 Git이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잘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코워킹이라고 하는데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별 과제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조별 과제 할 때 어땠나요? 네? 한 사람이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그 슬로스님이랑 이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고 하는 거 그때 주제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각자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모여지면 좋은데 너 제대로 했는지 나 제대로 했는지 네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안 됐네 나는 뭐 했어야 되는데 안 됐네 너는 프론트하고 너는 컨텐츠하고 나는 데이 서비스하고 나는 숨쉬게 했는데 안 되죠. 모두가 열심히 하기도 했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 나오죠 이제. 결국에는 조별과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그때 슬로스님과 이반님이 잘 알고 계시는 실패하는 이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죠. 그리고 파워풀 브랜칭은 우리 그 객체지향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컨선의 분리, 그러니까 관심사의 분리라고 하죠. 어떤 객체가 어떤 관심사를 어떻게 맥락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객체를 생성할 때 있어서 1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객체 생성마다 1분 걸리면 조영원님이 10분이 계셔도 객체지향 갖다 버려야 돼요. 1분이 걸리는데 객체 만드는데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참을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참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로그인 하는데 1분 기다려야 되면은 다 메인 메소드 이제 다 메소드 넣게 되겠죠. 그런데 그 Git은 다른 버전 컨트롤하고 다르게 브랜칭이 굉장히 강해요. 그 우리가 브랜치를 넘나들 때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해 보셨나요 혹시? 엄청 빠르게 되죠.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로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파워풀 브랜칭이 뭘 가능하게 하냐면 여러 프로젝트에서 어떤 관심 사항들을 나눠가지고 너는 이걸 하고 나는 이걸 하고 프로젝트 매니징과 함께
되게 주요한 개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마크업 부분은 뭐 이렇게, JS 부분은 이렇게, 뭐 CSS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눠서도 할 수 있고, 아 이 브랜치는 딱 이것만 하면 돼라고 우리가 관심사를 분리해가지고 브랜칭을 전략을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선형으로 한다고 하면은 파이널, CSS, 마크업 해놓고 다시 돌아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직서 쓰겠죠. 이렇게 그 깃은 좋은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좀 어렵게 또는 머지하면서 컴플리트 나면 이제 왜 두렵게 느껴지냐면 그 미지의 공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컴플리트 나면은 어떻게 됐지? 뭐 안 된다고 하는데 빨간 줄 뜨는데 왜 그러지? 잘 모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돌아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되게 깃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브랜치에 관해서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깃은 크게 원래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커밋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무언가가 있었고 무언가를 이제 만드는데 위랑 아래랑 좀 다르죠. 깃 커밋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렇게 네모가 있었고 위를 붙이고 오른쪽 붙이고 왼쪽 붙이고 마지막 아래를 붙여가지고 이 모양을 나왔어요. 근데 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부분과 그 다음 커밋은 위. 그다음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이게 나오겠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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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이게 나오겠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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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어떤 커밋이 그 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부모 커밋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이 그 각자 이 하나가 뭔가의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앞에 있는 맥락이 있어야 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네, 이게 완전히 맞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머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 브랜칭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부모가 있는 것이 커밋이라고 했죠. 이렇게 머지를 하려면 공통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공통. 여기 이제 O라고 써진 건 오리진이고 A, B, C라고 하는 커밋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오리진이 있고 D, F를 만들었는데 얘랑 얘는 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머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머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션 머지 임파서블이라고 나올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머지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런 걸 겪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니셜 커밋 없이 GitHub 레포를 만드시고 그거를 풀 클론을 가지셨다가 이거저거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강제 푸시를 몇 번 했다든지. 이게 그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랑 도넛이랑 뭔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도넛과 저가 공통인 부분이 있어야 나중에 합칠 수가 있는데 도넛은 도넛 따로, 저는 저 따로 하면 나중에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평소에 그 정상적인 상태를 볼게요. 오리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A, B, C라고 하는 걸 도넛이 만들었어요. 저는 D, E, F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려면은 머지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를 가리키는 두 개를 부모로 하는 머지 커밋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A, B, C와 D, E, F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기겠죠. 그래서 브랜치가 서로 두 내용이 같아집니다. 반영돼요. 앞에서 봤었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중에 뭐 추가되면은 어떤 상태가 바뀌겠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A, B, C와 D, F가 합쳐져서 머지 커밋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 브랜치 두 개를 합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리베이스라고 하는데
리베이스는 새로운 커밋을 추가하지 않고 DEF라고 하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C 뒤에 붙여요. 뭐가 다를까요, 그럼? 머지랑 리베이스랑. 머지는 이 이전에 있었던 브랜치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쵸? DEF나 ABC는 움직일 필요도 없고 변화할 필요도 없고 단지 머지 커밋이 하나 생기면서 얘네 ABC, DEF를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리베이스는 DEF 보시면 DEF가 원래 오리진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거를 띄어서 C 뒤에다 붙인 거예요. DEF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DEF의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그 의도했었던 뭔가 브랜치 작업 이력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C 뒤에 붙인다고 하는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베이스는 이렇게 장점이 있어요. 그 뭔가 흐름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하나의 이제 흐름처럼 보이죠. 그 안에 맥락은 모르겠지만 누군가 옆에서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선형적으로 흘러가는 히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건 분명 장점. 그런데 DEF라고 하는 그 원래 있었던 커밋이 변형된다는 건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리베이스를 선호하는데 외국의 오픈소스를 보면은 머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커밋이 많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전에 누군가 작업해놨던 게 그대로 보관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는 그 메인터넌스도 있고, 그거 말고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 이렇게 갈래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리베이스로 일자로 이렇게 보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에선 리베이스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괴롭혔던 컴플리트요. 아까는 A, B, C, D, F처럼 서로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A, B, C라고 하는 커밋을 만들었고 여기서 D, B, E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합치게 되면은 아까 이 맥락에서 예를 들면 이거랑 뭐 겹치는 거죠. 이거는 네모고 다른 브랜치에선 세모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게 컴플리트거든요. 깃이 알아서 잘 해주면 좋겠지만 깃은 그런 것까지 모르죠. 어떤 걸 선택하게 될지. 그래서 이 B와 B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복되니까 깃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이게 이제 컴플리트입니다. 그러면 이 컴플리트를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리졸브 컴플리트라고 해서 대부분이 해결하셨던 방법이에요. 뭔가 이게 수동으로 프로그래머가 이거, 저거 이렇게 선택을 해줬죠. 이거는 여기서 가져오고, 이건 여기서 가져오고. 그랬더니 어땠어요, 쿠나스? 어땠어요? 이렇게 컴플리트 해결해 보니까? 네? 짜증났죠. 되게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때그때 또 코드 다시 봐야 되고 뭐가 옳은지 봐야 됐죠. 그래서 이 컴플리트를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자주 반길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좀 소모적인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리버트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지금 중점이 됐었던 B커밋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DBE라고 하는 자주색 브랜치가 더 옳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B를 없애는 커밋을 해버리면 공통인 부분이 없어지고 얘는 이제 부모를 잃겠죠? 그렇게 되면 C가 날아가 버리니까 B에다가 B-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거든요. 이 없애주고 나서 그 브랜치 그 머지를 하게 되면 B가 여기 사라지겠죠.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 B가 들어와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이렇게 되면 컴플리트가 안 나게 되고 부모도 잃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히스토리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PR을 보내고 그 리뷰어분께서 감사하게도 머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커밋을 100개를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그 히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머지된 브랜치 한번 가보시면 커밋이 몇 개 생성됐는지 혹시 보셨나요? 하나 생겼죠. 난 100개 있는데 왜 하나 대체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은 내가 보낸 커밋 이력과 함께 스쿼시 커밋이라고 나옵니다. 스쿼시 커밋이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A, B, C, D 뭐 이렇게 100개의 커밋을 하면은 그걸 압축해가지고 하나의 커밋으로 만드는 걸 스쿼시 커밋이라고 하고 리뷰어분들 입장에서는 내 이 어떤 기능을 만든 거지 이 히스토리를 남길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이 한 A, B, C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갖지만 그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냥 얘 미션 하나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나중에 뭘 찾을 때도 이 마일스톤을 찾아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이거 레벨 1 커밋. 근데 여기서 레벨 1 커밋 하려면 어디까지인지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그 PR 할 때는 보통 스쿼시 커밋을 만들어서 됩니다. 자, 그러면 ABC 커밋이랑 S 커밋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내용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내용은 같아요. 이 상황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왜 우리가 컨플릭트 나고 어려웠는지 약간 이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협업 도구에 있어서 이제 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깃이 사실 라이너스 토르발즈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알고 계셨죠? 리눅스 만드신 분. 그 라이너스 토르발즈가 그 리눅스를 만들어서 우리 그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눅스보다 깃이 훨씬 더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깃 때문에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정말 불같이 일어났고 누구든지 보고 누구든지 이력 조회를 하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그 IT 쪽에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또 첨언을 하자면 원래 이 GIT라고 하는 게 영국 그 영미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읽는 게 짓이라고 합니다. 짓이죠. 근데 그 리노스 토르발즈가 구글 본사에서 깃을 설명하면서 만든 사람이 깃이라고 읽었대요. 깃. 그래가지고 깃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 Y 깃 프로노스 깃이라고 이제 쳐보면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되게 많아요. 원래 짓이 맞는데 리누스가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양반이 약간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그 동영상도 있는데 유튜브에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좀 재밌어요. 그 라이너스가 되게 구글 직원들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람은 보통 멍청하다. 그래서 내가 깃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브랜칭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 아마 어떤 그 조직, 프로젝트 조직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림을 보고 여기 보시면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브랜치들이 있는데 뭐 가끔 뭐 코치들이 얘기하죠. 마스터는 이제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마스터가 있고 우리가 디벨롭하는 브랜치가 있고 합니다. 근데 그냥 뭐 안돌이랑 뭐 도넛이랑 뭐 무민이랑 이렇게 만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냐면 디벨롭을 하다가 장애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뭐 그 여기에서 반영할 수는 없죠. 왜냐면 여기까지 한 게 지금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마스터에서 따라가서 픽스를 하고 그것만 빨리 처리한 다음에 다시 디벨롭으로 돌아오고 그 디벨롭도 하나가 아니라 뭐 아까 봤던 뭐 마크업도 있고 인터랙션도 있고 뭐 DB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걸 또 나눠주죠. 피처라고 해서 우리는 이 기능이 필요해. 이 기능에 대한 브랜치는 이거야. 이렇게 관심사를 분리해주고 담당자를 정해주고 여기 이제 PR 그 프로젝트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여기 머지하는 데 있어서 검사를 하겠죠. 빌드가 되는지 또는 뭐 버그가 있는지 이제 보고 디벨롭 브랜치에서 컨펌이 되면은 이제 릴리즈 브랜치 이런 데로 가서 QA 분들 있죠. 그 뭔가 테스터도 해보고
이게 문제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마스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커밋은 여기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담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능이 생겼겠죠. 그런데 커밋은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실감이 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 작업하는 데에서 굉장히 효율이 생깁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치에서 뭐 했더라? 그 프론트에 문제가 생겼으면 프론트 브랜치로 가면 있겠죠. 그리고 거기 깃허브에는 블레임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블레임이 무슨 뜻이냐면 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코드를 망쳤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범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버그가 생겨도. 뭐 어쨌든 뭐 이런 브랜치 전략이 있고 각자 아마 어떤 프로젝트 조직마다 이런 브랜칭 전략이 따로 있을 거예요. 뭐 너의 그 해당하는 자신의 브랜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그 측면에서 브랜치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커밋을 바꿨어요. 내용을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디벨롭에 있는 이 브랜치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컴플레인트가 다 나겠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공통 조상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커밋을 바꿔버리면 나는 좋아요. 나는 좋은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미아가 되는 거죠. 부모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고아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할 때는 커밋을 변경할 수 없게 하는 게 이제 맞아요. 포스 푸시를 한다든지 어멘드 커밋을 하는 게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보고 우리 그 상황에 이제 좀 가볼게요. 우리 우아 코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미션이 시작되면 우아 코스라고 하는 곳에서 포크를 한 다음에 로컬에 클론을 하고 그 다음에 푸시를 하고 PR을 보내죠. 근데 우리가 이 로컬에서 프로젝트에 바로 푸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패치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색깔을 유심히 보세요. 이건 프로젝트고 이건 로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포비가 만들어놓은 어떤 프로젝트에서 로컬에서 ABC라고 하는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훌륭해서 포비가 바로 머지를 해줬습니다. 이거 어떨까 저거 어떨까 하지 않고 그냥 머지를 한 거예요. 스프링의 세계 온 걸 환영한다고 하고 머지를 해줬으면 아까 말했던 스쿼시 커밋이 생겨요. 스쿼시 커밋 ABC가 완전 없어지고 스쿼시로 내 브랜치 커밋이 생깁니다. 레벨 2가 됐어요. 다음 뭐 JPA도 반영해야 되고 해서 우리 여기까지 했잖아요. 열심히 또 D 했어요. 난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가지고 PR 보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요거랑 머지를 하려고 하겠죠. 공통조상 이거 다음에. 근데 S는 뭘 갖고 있어요? ABC 내용을 갖고 있죠. 여기에도 ABC 내용 갖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컴플리트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S 커밋 그 스쿼시 커밋 다음에 D를 붙였으면 아주 아름답게 됐을 텐데 ABC를 그대로 남겨놓고 또 덮어 쓰려고 하니까 컴플레인트가 나는 겁니다. 얘랑 근데 이거를 일일이 수정을 하려면 ABC 커밋을 다 수정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커밋을 100개 했으면 100개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안 좋은 점이 있는 게 이전에서 안 좋은 점이 있는 게 그 우리 레벨이 달라질 때마다 리뷰어분들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 뭐 포비는 그냥 머지를 시켜줬는데 뭐 화투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화투님은 레벨 2를 보는 거지 레벨 1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PR하게 되면은 화투님은 1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커밋 로그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걸 보시면 레벨 2의 PR이거든요. 16일 전에 커밋했죠. JPA 그 JPA 레포지터리 쓰고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티클 얘기를 하고 있죠. 레벨 1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레벨 2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여기까지 하고 JPA부터 지금 이력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누군가 리뷰어가 봤을 때 어떨까요? 이거 보시는 분은 이것까지 봐야 되나? 여기까지는 이거 그때 됐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보면 되겠네. 나오겠죠. 리뷰어를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오리진에서 프로젝트에서 로컬에서 A 커밋을 했어요. PR을 했죠. 그러면 무슨 커밋이 생기냐면 스쿼시 커밋 기억이 생겼다고 보고, 그러면 기억이 됐으면 우리가 이 브랜치에 연속해서 작업하려면 A, B 커밋을 하고 컴플리트를 해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억을 가져와서 B를 넣는 게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되는데 컴플리트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고, 또 리뷰어 분들도 이 A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B가 지금 우리 그 맥락인데 A, B 그리고 컴플리트 해결한 것까지 열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기억을 먼저 가져오고 거기에 B를 매칭을 시켜주면 B만 보게 되겠죠. B가 옳다고 하면은 이제 니은이 생기는 거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 니은 다음에 C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명령어로 이제 볼게요. 현재 상태가 제가 이제 다 됐다고 판단하고 PR을 보내려고 해요. ABC 커밋까지 했습니다. 토비가 이거 알려줬었죠. 리모트에 애드하고 패치하고 뭐하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리셋 하드를 해가지고 로컬 상태를 S 커밋과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이 명령이. 다시 볼게요. 리모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저장소를 업스트림에다 저장하고 업스트림에서 자기 브랜치를 가져왔어요. 브랜치를 가져오면 원래 프로젝트 브랜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PR이 머지되어 있으니까. 로컬은 이렇게 생겼고, 이걸 리셋하게 되면은 ABC를 없애고 S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예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원래 브랜치에서 계속 하지 마시고 스텝 1도 있고 스텝 2도 있고 스텝 3도 있는데 내가 그때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싶으시다면 이 S 커밋도 새로 브랜치를 만들어 보세요. 그 새로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은 체크아웃 B하고 뉴 브랜치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작업한 거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원격 레포에 있었던 프로젝트 레포에 있었던 S를 또 가져와서 브랜치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면 내가 그때 했었던 건 이거, 그 다음에 지금 PR 날려야 되는 브랜치는 이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우리 깃허브에 잔디 심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번에 포스터 때 그런 거 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봤던 크루도 있었던 거 저 기억하는데, 이걸 자기 아카이브에 올리면 돼. 자기 아카이브라고 할 만큼 내가 뭐 레벨 1을 그 포크 레포 말고 내가 공부용으로 또 추가 학습 주제나 이런 걸 도전해 보기 위해서 하나를 파시고 이거를 이 ABC 커밋을 포크한 레포 말고 아카이브 레포에 푸시를 하게 되면 세 개 잔디가 심겨요. 나는 포크한 레포에서 열심히 작업했는데 100개 커밋했는데 프로필에는 노 커밋이죠. 기억 노 컨트리뷰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방법을 좀 이용하면 ABC 커밋도 온전히 나 열심히 한 거라고 어필도 하고, 그리고 또 S 커밋도 잘 만들어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자주 쓰는 명령어 같은 것들을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리셋이라고 하는 거 뒤에 보면 원래 커밋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근데 혹시 이런 명령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커밋이 들어올 건데 이 헤드라고 하는 게 사실 커밋의 그 참조예요. 그래서 헤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커밋이 나옵니다. 그 결과로. 예를 들어 여기 그 긴 리셋하고 결과가 여기 나오는 게 5가 돼야 된다 하면은 2 더하기 3 하면 5잖아요. 우리 그 긴 로그 찍어보면은 해시라고 해가지고 알 수 없는 그 문자들이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앞에 3번째 전, 내 전에 10번째 전, 아니면 저 브랜치로 이렇게 그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이게 헤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헤드 꺽쇠는 2전, 물결표는 그 다음에 나온 숫자만큼.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브랜치 네임도 결국 헤드이기 때문에 어느 브랜치로 갈 수 있습니다. 커밋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셋 하드 업스트림 뭐 이런 게 결국 그 커밋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여기 이거 대신에 그 커밋을 입력하면 돼요. 원래 뭐 CBA 1, 2, 3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보고 있으니까 싫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푸시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잔디 심기랑 좀 연관이 있는데 지금 내 레포에 그 로컬 레포에 있는 브랜치는 뭐 안돌 8월 7일생이에요. 근데 그 로컬에는 브랜치 이름이 안돌 8월 7일생인데 마스터로 가야 잔디가 심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레포에 지금 내 브랜치 그리고 목적지 브랜치를 넣을 수 있어요. 푸시할 때 대부분 오리진 마스터, 오리진 안돌 8월 7일생 이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레포에 지금 있는 로컬에서 어디로 보낼지 정할 수 있어요. 콜론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미러 레포를 만들었어요. 그 8월에 태어나신 분의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를 내 거를 만들고 포크한 레포 말고 내 거를 만들고 여기에서 마스터로 커밋을 푸시하게 되면은 잔디가 100개 숨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리베이스 있는데 리베이스의 그 옵션을 몇 개가 있는데 주요한 게 제가 2개만 소개해드릴게요. 그 대시 I를 하게 되면 인터랙티브하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뭘 가져오고 뭘 뺄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터미널로 하지 마시고 GUI로 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리베이스를 그 되게 다양한 옵션으로 이건 넣고 이건 빼고 이거 올리고 이거 내리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긴 리베이스 온투는 이거 좀 자주 쓰게 되실 텐데 어떤 특정한 커밋 그룹을 리베이스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건 언제 그 쓰이냐면 예를 들어 저랑 무민이랑 지금 페어를 했는데 이 친구도 스쿼시 커밋을 가져오지 않았고 나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둘 다 이렇게 열심히 커밋을 했는데 베이스가 지금 둘 다 없는 거잖아요. 스쿼시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레벨 2에서 했던 그 부분만 묶어가지고 스쿼시에다가 넣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까지 레벨 1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레벨 2라고 보면은 이것만 리베이스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것만 레벨 2만 이거는 나중에 어디서 가져오고 이럴 때 온투로 이럴 때 온투가 좋습니다. 이 온투는 타겟 브랜치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인수를 받아요. 그래서 어느 브랜치에 리베이스 할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좀 이따 할 거고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4가지를 드릴게요. 프로깃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공짜로 있는 PDF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자주 볼만하고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러닝 깃 브랜치라고 좀 게임하듯이 브랜칭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터미널에서 어떤 그 커맨드를 넣고 그 대시 헬프라고 하면은 그거에 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흑백 화면에 이렇게 말로만 써져 있는 줄 알지만 조금 내려보면은 그림으로 설명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맥과 같은 것들 쓰시는 분들은 맨깃이라고 하는 명령 한번 쳐보시면 그 토르발즈나 이런 사람들 써놓은 글도 이제 보실 수 있어요.